안녕하세요. 홍사TV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인왕입니다. 예, 오늘은 지구가 단원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단원별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화생지가 다 한다고 해서 지구과학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과목들은 뭐 이 단원은 난이도가 높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지구과학은 난이도가 없어요. 지구과학은 특별히 어려운 단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천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원 이런 거였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고만고만합니다. 단원별로 고만고만한데,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 1단원은 제목이 고체지구예요. 고체지구. 그리고 2단원은 대기와 해양이고요. 3단원은 우주입니다. 어떻게 단원 제목에서 느낌이 좀 오나요? 예. 1단원 고체지구, 땅에 대한 얘기 하겠다는 거고요. 2단원 대기와 해양은 날씨하고 바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고요. 3단원 우주는 말 그대로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구과학의 전 분야를 다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고체지구에서 두 개의 중단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직권의 변동, 다른 하나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직권의 변동과 지구의 역사, 이렇게 나눠져요. 직권의 변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판이 움직여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땅이 움직여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갖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땅이 만나는 데도 있고 멀어지는 데도 있고 어긋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들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뭐 현상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 지역들이 세계 지도상에서 보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물어봐요. 그럼 뭐죠?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돌 중에서, 특히나 그 돌들 중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되냐, 이것들을 이제 잘 암기해서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고요. 다만 땅이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판입니다. 근데 이제 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땅의 움직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요즘에야 당연히 그냥 GPS로 찍으면 되죠. GPS 빡빡 쏴가지고 일로 갔네 절로 갔네 이게 보면 되는데,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걸 무엇으로 확인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고지작입니다. 고지작이. 그러니까 고지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한자를 잘하면 좀 쉽거든요. 한자 용어들이 좀 있어서. 고지작이는 옛날, 땅에 남은, 자석의 성분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자석의 성분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분석하면 땅의 이동을 유추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상대적 운동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옆에 가로수를 보면 실제로는 내가 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가로수가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땅이 움직인 건데 우리는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장이라든가 혹은 이제 북쪽이라든가 방위들,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학생들이 무리를 갖습니다. 그게 직권의 변동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지구의 역사. 말 그대로 역사입니다. 지구가 탄생해서 현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그럼 이 과정들에서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이 시대들을 구분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완벽한 암기입니다. 완벽한 암기. 그런데 이 암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땅을 살펴보면, 땅의 이제 지층인데, 정확하게는 지층을 살펴보면 지층에 이제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쌓인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하냐 물어보는 건데, 선후 관계를 따집니다. 얘가 먼저다, 제가 먼저다, 제가 먼저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구과학적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사연구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게 먼저다, 혹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면 뚫고 들어간 애가 나중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지질 단면도를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굳이 어렵게 본다면 고지자기하고 지구의 역사, 요 정도가, 지구의 역사가 아니라 지질 단면도, 요게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로 본다면 중정도 수준? 그러니까 특별히 쉽거나 특별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중정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기와 해양인데, 대기와 해양은 날씨에 대한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전선이라든가 기단이라는 건 공기가 모여있는 공기 덩어리를 얘기하고요. 전선은 성질이 다른 기단들이 만나서 만들어낸
이제 것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그 전선들을 경계로 해서 비가 오냐 안 오냐, 바람이 어떻게 부냐, 풍속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배운 상태에서 이거를 종합해서 일기도를 보고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과연 내가 일기도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기도를 평상시에 우리가 안 보잖아요. 일기도를 평상시에 보지 않는데 이걸 보고 읽으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특징들을 내가 과연 일기도에 녹여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초반에는 일기도를 읽는 걸 조금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기도를 보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일기도가 그 일기도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일기도를 주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그럼 문제화 시킬 수 있는 일기도밖에 못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만 좀 풀어보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런 형태. 그게 대기와 해양의 변화 파트입니다. 2단원 중에서. 그럼 2단원은 대기와 해양의 변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흘렀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물의 흐름을 얘기할 때 표면에서 흐르는 물과 심해에서 흐르는 물의 이름들을 외우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들을 외우고 얘네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확인하자. 근데 우리가 눈으로는 그 물이 흘러가는 걸 알 수 없으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유추해보자. 이런 형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이변 현상이라 그래서 엘니뇨라든가 라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특징들을 다 외우고요. 특징들을 다 외운 상태에서 이제 이 특징들에 관련된 표나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물어봐요. 즉 결론은 2단원은 표나 그래프를 얼마나 잘 해석하냐가 문제입니다. 표나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료 분석형 문제라는 표현을 쓰죠. 예, 자료 읽는, 자료가 많이 주어졌냐, 뭐가 어쩌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자료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원인데요. 3단원 우주. 일단 우주 같은 경우는 별과 외계 행성계 그리고 외부나 우주 팽창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별과 외계 행성계를 얘기할 때는 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지구과학스럽지 않은 형태의 것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구과학에서 하는 계산은 비례식과 피타고라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복잡한 계산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별의 물리량을 이용해서 누가 더 밝은 별이냐, 누가 어두운 별이냐, 누가 온도가 높은 별이냐, 누가 온도가 낮은 별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들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의 일생, 별이 어떻게 탄생해서 별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래서 별이 탄생해서 죽어갈, 사실 죽어가는 별은 거의 없습니다. 별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쨌든 별의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중간중간에 별들만의 특징, 이런 별들의 특징,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별과 외계 행성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데 말고, 태양계 말고 저기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찾아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도플러 효과라든지 식현상이라든지 중력렌즈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산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나 빼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별들의 물리량들을 비교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나 우주팽창인데, 외부나 우주팽창은 너무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돈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주어진 상태만 보면 된다. 유일하게 3단원에서 외부나 우주팽창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딱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알면 됩니다.
이 이상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긴 뭐가 어렵냐? 용어나 나오는 현상이나 내용들이 너무 생소합니다. 이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에 수업을 듣거나 이럴 때는 약간 옛날 얘기하듯이, 그래서 용어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멀리 있는 별빛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별빛은 뭐 100억 년 전에 출발한 별빛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단원, 2단원, 3단원이 됐을 때 가장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는 사실은 2단원입니다. 2단원은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단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약간 이과스러움을 물어보는 겁니다. 2단원은. 이과스러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나 그래프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3단원 같은 경우는 뭐 빅뱅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렵게 낼 수는 없으니까 3단원에서는 어느 파트를 어렵게 낼 거냐? 3단원은 이제 계산 문제들.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그림으로 주지 않고 글로 표현한다든가 이러면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구과학 1단원, 2단원, 3단원별로 난이도를 말씀드리는데 뭐 난이도는 좀 그렇고요. 각각의 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파악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요걸 잡으면 좋습니다. 물론 포커스를 잡고 공부를 하는 건 참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공부를 해야죠. 그냥 포커스를 잡든 안 잡든 어쨌든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보자마자 역시 지구과학은 암기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난 암기가 약한데. 난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우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외우는 양들이 물론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많을 수 있겠으나 근데 사실 원소기호보다는 덜 외우거든요. 원소기호 외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좀 큰 거니까 그런 부분만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꾸준히 내가 보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구과학 단원별 난이도 및 특징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